네, 일부보다 더 치열해진 9인의 전문가가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타.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연입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네. 요즘 우리 시장에서 우량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우량주 강세를 보이는 만큼 여기에 좀 편승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소형주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앵커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실 요새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외인들이 매수하는 쪽을 보려고 하면 2차 전지를 봐야 할 것 같고 또 테마 쪽으로 보면 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원전 쪽을 봐야 하나. 그렇죠. 아니면 정말 우량주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저가 매수세에 좀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길을 밝혀줄 전문가님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량주를 사야 할까, 테마주를 사야 할까, 아니면 추세를 바닥권에서 들어올리는 종목을 사야 할까. 또 한미글로벌이나 이런 종목 보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오늘 또 든든한 전문가님 두 분을 모시고 현재 상위권에 있는 전문가님들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낱낱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위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이 투자자들께 또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집중하셔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또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까지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에 대한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쇼미더스탁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신입니다. 유신은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로 설계감리, 교통수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초 국내 기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홍보할 예정이고요.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방 간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유신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그 힘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오늘 장 26% 급등하면서 57,2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죠.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조 원대로 지난해보다 33%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9천억 원대로 23% 증가했습니다. 오늘 LG화학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무려 11%나 급등하며 69만 5천 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폴란드와 민간주도 원전 개발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약 13년 만의 성과고요. 전체 수주액은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40조 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19% 급등하며 15,8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애플의 호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기술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죠.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좀 미미합니다. 강부하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17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데 이어서 오늘은 기관만이 또 개인과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가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앞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다양하게 만나봤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 우량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상당히 지금 무게가 나가는 종목들, 몸집이 큰 기업들인데 상승 랠리를 보게 되면 10% 넘는 상승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송전, 전기, 에너지 이쪽 분야에서도 몸집이 조 단위, 몇십 조 단위 종목들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최근 우량주들의 종목들 상승도 심상치 않다. 우리가 비단 꼭 중소형 종목만 공략해야 단기 슈팅이 나온다라는 편견을 깨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역시 종목은 종목 나름대로 오르는 종목은 몸무게 따라가 아니라 결국에는 오를 종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두 전문가님 모시고 지금 현재 장세에서 어떻게 우리가 급등주를 잡아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순위 상위권에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2위와 3위를 달리고 계신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무대를 뒤집은 종목 먼저 유신부터 이제 만나볼 텐데요. 자, 이 유신이라는 종목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하고 계신 이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도 선택을 하셔서 수익을 낸 종목이거든요. 1위와 2위 전문가님이 모두 선택하셔서 수익을 낸 종목. 네. 야, 이게 기업이 역시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끝발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두 전문가님이 모두 수익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올라가서 오늘 상한가도 터치 한 번 더 했죠? 네, 맞습니다. 와, 종목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종목 어떻게 찾습니까? 이게 고수들끼리는 눈이 통하는 건가요? 보는 눈이?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런 능그러니. 네, 좋습니다. 유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어떻게 보면 AS 아닌 AS가 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유신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그러면 차트 먼저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신이 이제 오늘 거래금이 이제 2천억 이상 터져주면서 이제 박스권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10월 13일에는 10월 12일에는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1,30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줬는데 오늘은 그의 1.5배 정도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천장이 어딘가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지금 시세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빈쌀만 왕세자의 방안이 무산되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에 이제 기업들을 같이 대동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한다는 이제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제 오늘 또 장중에는 상한가를 가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미글로벌이든 이제 유신은 조금은 위험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다른 종목이 있는데 이제 유신과 같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인 히림입니다. 히림도 오늘 장중에 한 16% 이상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유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매우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가열 종목으로도 이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네옴시티 관련주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대장주가 이제 탄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신도 좋고 한미글로벌도 좋지만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도 좀 눈여겨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유신을 이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신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위험하니까 네옴시티 이런 쪽을 보신다면 히림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림 현재 그 이주연 대표님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3위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좋게 얘기해도 됩니까? 이제 경쟁자라고 계속 욕하고 까내릴 수는 없으니까 좋은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진짜 네옴시티 관련주의 히림이 장중에 진짜 16% 이상 상승을 해주면서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신이나 한미글로벌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다른 대장주가 탄생할 수 있는 히림이라는 종목을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좀 놀라운 게 이게
굳이 이제 칭찬할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네. 제가 심보가 너무 못됐나요? 좀 못되신 거 아닐까? 굳이 칭찬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칭찬을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럼 못되신 것 같아요. 칭찬 제가 좀 못된 것 같습니다. 칭찬마다 마땅한 종목이다. 네, 네. 아,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이주연 대표님과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주연 대표님, 그러면 이제 히림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역시 좋나요? 네 좋죠. 아,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매도를 안 해주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한미글로벌이나 유신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뜻 손이 안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이라던가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수급이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처음에 한미글로벌, 뭐 유신 이런 애도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대장주가 이제 히림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림이 그 다음에 조금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좀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두 번째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또 원전 쪽으로 엮였어요. 네옴시티로 뭐 히림이나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유신도 있었지만 또 그만큼이나 오늘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원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원전이 다시금 부활하는 게 아니냐. 사실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원전이 좀 잠자고 있었거든요. 탈원전이었잖아요, 전 정권에서는. 근데 이번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이 정말 그 첫 발자국이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원전 섹터라든지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지난주에도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수소 같은 남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뭐 그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뭐 지난주엔 좀 악재가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이 우리나라 한수원 한전에 또 소송을 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주들한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들 종목들이 많이 침체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날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할 거고 이 단기 악재를 딛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부터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전에서도 뭐 원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원전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돈을 크게 많이 버는 뭐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이 또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기업들도 돈을 잘 벌기가 조금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제 차차 이런 수주를 좀 받고 이러면서 차차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이번에 나왔던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이집트 수주라던가 아니면은 네옴시티가 되겠죠. 이번에 슬슬 조금 물꼬를 트이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이번 주 11월 4일에 사우디에 방문을 합니다.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네옴시티 본격적인 수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네옴시티도 이제 재생에너지, 네옴시티가 뭘까요? 이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100% 재생에너지로만 돌아가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또 말을 하는데 이 네옴시티에서 중요한 게 또 원전이랑 수소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 각 과정이. 원전 산업 자체도 그렇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또 블록딜 이슈도 있으면서 그 이후에 좀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이제 대량의 거래량 좀 동반이 되면서 이 무거운 종목이 시총이 10조가 넘어갑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오늘 장중에는 뭐 25%까지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시세 분출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테마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질적으로 우리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돈을 벌고 있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대장격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좀 차차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온 종목도 뭐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뭐 강력하게 거래량 동반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한 종목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도 가볍진 않지만 이제 막 슈팅을 보여주기 시작할 만한 기업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주신 기업이 어떤 기업일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히링 같은 이런 종목들도 슈팅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 대응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으면 더 좋겠죠. 이주연 대표님의 히림뿐만 아니라 갖가지 종목들 현재 3위를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이런 종목들 브리핑이라든지 증시 브리핑 그리고 주식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이주연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실시간으로 평소에 계속 소통하시고 대화하고 주식 관련해서 질문도 하시고 괴롭히셔야 돼요. 전문가님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물어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가지고 전문가님 괴롭히세요. 자꾸 물어보면서. 그렇게 좀 해보셔야지 이게 이용을 100%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많이 오셔서 전문가님들 질문 공세 펼치면서 괴롭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또 그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2위를 이제 또 뚫고 1위로 가셔야 할 텐데 네, 지금 현재 또 궁금한 게 그 전에 현재 LG화학이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주연 대표님이. LG화학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량주들 흐름이 상당한 것 같은데 LG화학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블랙홀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블랙홀 이제 현상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먼저 이 종목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텔신라라는 종목이거든요. 호텔신라라는 종목이 이제 월요일에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 자체가 이제 실적 부진의 영향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LG화학을 이제 특징적으로 갖고 온 이유 자체도 이제 그 3분기 LG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정말 개선이 뭐 되었다라는 영향으로 이제 오늘 정말 이 무거운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는데 이제 뭐 블랙홀 현상이란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이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블랙홀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이 부진한 것을 이제 갈아치우고 튼튼한 주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스마트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LG화학을 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오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상한가 도전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정말 실적이 어마무시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특징주를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깔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LG화학을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뭐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LG화학까지도 이제 만나봤는데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준비해 주신 무대를 뒤집은 종목들이 우량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만큼 최근에 이제 우량주 상승 랠리라든지 매수세 그리고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매수세에도 강력히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네이버라는 기업인데 네이버는 전문가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특별한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전문가님 괴롭히라고 그랬는데 그거 괜찮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너무 좋고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면 좋지 안 걸어주시면 또 민망해져가지고 또 예. 이렇게 혼자 슬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괴롭히라고 했는데 너무 괴롭히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오셔서 많이 괴롭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공세 펼치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가져오신 게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뭐
별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이거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네옴시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이 녹록지 않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네이버도 보시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서 6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60%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과연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재료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을 많이 품고 계실 텐데요. 새롭게 나온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또 이번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 오늘 특히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네옴시티라는 단어만 붙으면은 굉장히 또 강력하게 시세가 나와주기도 하고 그런 모멘텀이 돼주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네옴시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제 슬슬 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매수세에 힘입어서 단기 반등 정도는 깨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네옴시티랑 같이 엮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지난번에 사우디 공주가 또 방한을 했었습니다. 사우디 공주가 방한을 해서 원희룡 장관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어요. 면담을 가지면서 그때 이제 사우디 공주가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네이버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네옴시티가 스마트 시티인데 이 네이버가 지금 제2의 사옥이 1784라고 해서 스마트 빌딩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기술력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지식 포럼에서 열린 이 면담에서 원장관하고 사우디 공주하고 회담을 했을 때 사우디 공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리고 뭐 세계 최초로 로봇 친환경 뭐 빌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5G나 뭐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로봇 이런 우리 앞으로의 뭐 미래 기술들이죠. 미래 기술들이 집약된 그런 스마트 빌딩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이 단순히 그냥 네이버의 제2사옥뿐만이 아니고 이 기술을 그대로 뭐 국가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그 도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가 팀을 꾸려서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동반해서 출장을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현재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물론 네이버가 뭐 지금 시총이 27억이긴 합니다만 방금 보셨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뭐 30%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근데 걔도 한 10조 정도, 10조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네옴시티라는 강력한 테마가 붙었고 앞으로의 신재생 산업이라는 그런 강력한 테마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됐던 거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그리고 뭐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한 그런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면 충분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오일머니라는 강력한 주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도 오늘 상한가 도전주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동에까지 이런 게 미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또 네옴시티랑도 좀 엮이고 있겠네요. 네. 엮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도 여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따가 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네. 네이버의 제2 신사옥이 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1784라고. 네, 1784. 네, 1784라는 숫자가 뭐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1784. 네, 스마트 빌딩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그런 기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사옥에 공헌을 한 기업.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도 또 더 알려주고 그러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 숨겨진 네옴시티 관련주라던가 그리고 아직까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충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찾아오셔서 꿀팁도 얻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석 같은 수익이 기대되는 여러분들 네옴시티 관련주 탑3 종목을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여기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현재 네이버 사옥을 지은, 이 스마트 사옥을 지은데 공헌을 한 그 기업을 말씀해 준다고 하십니다. 과연 어떤 기업인지 정말 궁금한데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이주연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어지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쭉 오셔서 슈팅스탁 검색하신 다음에 오시면은 사이트 입장 후에 이주연 대표님 온라인 공개 방송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종목 정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나가니까요.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네옴시티 핵심 수혜주도 받아가는 일석이조 방송을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수익률, 순위, 지금 현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하면 보시고 바로 지금 순위와 누적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 9인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수익률 대결,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이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순위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컨터 전문가님 현재 4종목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연과 환경부터 금강, 철강까지 약수익, 약손실 구간에 있는데 한 방 있는 수익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현재 2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약수익과 약손실을 오가는데 어떻게 보면 모험을 건 한방 승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코바이오와 SBB테크가 그 역할을 해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2차 전지와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죠.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로 꽉꽉 채워주셨는데 끝까지 동일한 섹터로 밀어붙이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 경동도시가스부터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3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차트들이 지금 급등 일발 장전 중인 종목들이라서 원익 P&E 같은 이런 슈팅 우리가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날씨가 추워지길 기다리고 계시죠. 한국가스공사 슈팅을 기다리고 계신데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구비하고 계십니다. 엔터부터 로봇까지 현재 포트폴리오 한 종목만 남겨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이제는 어긋나지 않고 계시죠. 예측은 잘 하시는데 종목 수익률이 자꾸 어긋나셨는데 야, 이거 일진파워부터 해서 티플렉스, 팜스토리 최근 주시는 종목마다 예측 적중입니다. 이대로 1등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내줄 수 없죠. 현재 3위 누적 수익률 28% 기록 중이시고요. 피플바이오, 휴마시스, 제약바이오로 수익률 순위를 단숨에 올라오시더니 히림까지 지금 재건주로 갈아타시면서 지금 장세에 맞게 옷을 갈아입으시면서 쏙쏙 수익을 빼가고 계십니다. 아까 히림도 더 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일알미늄과 KBG, LS전선 아시아도 추가 급등 나올지 잠시 후 AS에서 제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함께 출연해 주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와, 누적 수익률 드디어 50%를 넘어가셨습니다. 지금 현재 2위를 기록하고 계신데요. 석경 AT부터 조광 ILI까지 현재 4종목 매도를 하시고 NC소프트 현재 약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편입해 주시는 종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주대장 전문가님은 누적 수익률이 도대체 몇 %길래 50% 누적 수익률을 2위로 따돌리나 했더니
지금 60% 누적 수익률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현재 한미글로벌을 2번이나 편입하시면서 모두 수익 내주셨는데 삼성 SDI 이게 고점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 더 갑니다. 이 주대장 전문가님 가만 보면 이거 고점 같은데 싶은 종목들을 주시는데 더 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2위를 달리고 계신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1위 탈환을 해야 되는데 한 발 다가가면 멀어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한 발 다가가면 자꾸 한 발 멀어집니다. 주대장 전문가님이. 확실히 쉽지 않은 정말 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연 대표님은 경쟁자 아닌가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눈에 덕기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대표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짝 3위에서 지금 추격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종목 한 종목만 슈팅 나오면 또 혹시 모르거든요. 네네. 오늘 종목도 한 종목 한 종목이 상위권 경쟁은 치열해요. 맞습니다. 오늘 종목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안 물어볼 수 없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 먼저 NC소프트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잖아요. 몸집이 무겁기도 하고 네네. 너무 무거운 종목 주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새 또 우량주가 워낙 잘 가니까 그렇죠. NC소프트도 네옴시티랑 엮였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임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포트를 보면 매일매일 안 좋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포트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이제 큰 그림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이슈도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추세선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45만 원으로 그때 전략을 잡아드렸었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보유를 하셔도 될 거라고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NC소프트는 딱 3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두 번째는 이제 대체불가 토큰, 세 번째는 게임인데 이 3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께서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을 이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NC소프트도 지금 이제 쭉 목표가까지 보면 되겠는데 이제 오늘자로 조광 ILI도 매도를 해주셨어요.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중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편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정말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네, 나왔습니다. 조광 ILI 오늘 매도를 해주셨는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 테마 이슈가 붙었던 이제 공구음원, 피코그램, 그리고 노터스, 그리고 실리코트 같은 경우 친구들도 차트를 보시면 되게 비슷한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친구들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때 이 조광 ILI를 갖고 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무상증자 테마에서 재료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광 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도 같이 섞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 지금 올라가는 섹터군을 보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그리고 이제는 건설기계 딱 저는 이 3가지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광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해 이제 변동성이 조금은 클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프로그램 자체도 수익률 싸움이기에 빨리빨리 내가 수익을 가지고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오늘 매도를 했고 조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라는 재료와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차근차근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차근차근 이제 매도 추가 급등을 한번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골든마우스 전문가님께 이 종목뿐만 아니라 현재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더 디테일한 내용 계속해서 솔루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주연 대표님 노란톡 입장에서 괴롭히시라 말씀드렸는데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더 괴롭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2배로 많이 주셔가지고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고 전문가님들 못 살게 구셔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난다는 점. 계속해서 여러분들 요청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어서 또 이제 이주연 대표님의 종목 AS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먼저 우리가 KBG를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KBG가 지금 마이너스 12.6%예요. 이 마이너스가 아니었으면 지금 2위랑 격차가 별로 나지도 않아요. 네. 오히려 지금 2위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골든 마우스 전문가, 금지 전문가님의 저런 놀림을 안 받아도 됐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이 KBG 아 이거 편입을 잘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법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역시 한 방이 기대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한 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뭐 이렇게 하루하루에 일희일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요. 그렇죠. 저랑 그 금지 전문가님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전문가다. 네. 하지만 이제 먼 그림을 보시는. 그렇죠. 이제 네. 기준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또 그게 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포인트까지 보고 있는 건데 일단은 KBG 이 차트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죠. 네, 일단은 KBG는 보시다시피 한번 상한가에 도달을 한 이후로 조금 이전에 그 지지받았던 이 부분이 있죠. 지지받았던 이 부분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KBG가 이전에 상한가까지 도달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가지고 이제 같은 테마로 엮이면서 상한가에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면은 최근에 EN플러스라는 기업이죠. 이 EN플러스라는 기업도 상당히 또 탄력적으로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상한가 거의 비슷한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도 하고요. 계속 지속적인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 같은 재료입니다. 이 KBG는 실리콘 음극재가 아니고 실리콘 중간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리도 이전 자리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잘 지켜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 KBG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뭐 고객사를 뭐 LG화학이라던가 뭐 KCC라던가 이런 식으로 실리콘 5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KBG는 또 기업 자체가 또 안 좋은 기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편, 30%로 낮은 편이고요. 유보율도 1,800%로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21%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이 21%가 넘어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작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잘 나는구나라고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자리 자체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만들었던 박스권을 이탈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수익률까지 꼭 홀딩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재물을 좀 일찍 보여주셨으면 제가 일희일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 유보율이 1,800%를 넘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률은 20%를 넘어가고 네. 유보율이 1,800%.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가볍죠. 가볍고. 네. 한번 톡 건들면 슈팅 나온다는 그쵸. 뜻이네요. 왜 마이너스 12% 구간에서도 홀딩하는지 이해가 조금 됐습니다. 네. 좀 진작에 계속 강조해 주시죠. 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일희일비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LS전선아시아를 이제 좀 만나볼 텐데 이제 이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전기 쪽이나 송전 이런 쪽이 슈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네. 주가가 뭐 그냥 쭉쭉 날아가던데 LS전선아시아도 그렇게 갈까요? 이거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원래 좀 이렇게 많이 가는 애들이 조금 천천히 갑니다. 네,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에네르기 파악이 전에 에네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LS 전선 아시아 그러면 좀 어떻게 또 올라갈 만한 어떤 식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LS 전선 아시아는 말씀하셨던 대로 네옴시티라는 그런 강력한 테마를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S 전선 아시아는 특히나 또 중동 지역에서 이 전력 케이블 부분에서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이 네옴시티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 LS 전선 아시아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 좀 보유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리 자체도 뭐 다른 뭐 유신이나 히림처럼 뭐 그렇게 고점이 아니고요. 이제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근해봐도 좋을 만한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LS 그룹 자체를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S 그룹은 최근에 뭐 LS 니코동도 그렇고 LS M&M으로 이름을 사명을 변경을 했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수주를 받으러 돌아다니고 있고요. 발 뻗고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격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3분기 영업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만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실적도 받쳐주고 테마도 받쳐주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점유율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좀 집중을 해보셔서 앞으로 수익률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하지만 제대로 못 들었는데 중동 전력 케이블 1등이라고요? 네, 중동 지역에서 전력 케이블을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거 뭐 네옴시티 끝판왕 종목인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있을까요? 정말 크게 가려고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게 제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네. 제가 이거를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네. 이제 보시다시피 이 파란 색깔 짙은 선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짙은 선이 있는데 이게 241선이에요. 장기 이평선이죠. 근데 이 장기선을 오늘 돌파를 하고 종가상 돌파한 상태로 마감을 했다고 이전에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로 쭉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시장 상황이 자체가 이 네옴시티라는 테마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만하다. 차트 자체도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 비율도 이제 37%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비율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소량의 뭐 매수세만으로도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셔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좀 경쟁력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히림이라는 종목인데 목표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이 9,500원에서 1,4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주셨는데 히림 또 이제 최근 네옴시티라든지 중동발 이슈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짝 뭐 유신이나 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뭐 유신만 보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좀 많이 고점이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고점이고요.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뭔가 네옴시티라는 이슈를 좀 늦게 아신 분들도 네옴시티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이거든요. 근데 대장인 종목들이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도 엮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뭐 계속해서 좀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기업 실적이나 재무제표 이런 것보다는 테마성 성격이 굉장히 짙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돌파를 계속해서 못하고 빠지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전고점을 이번에 돌파 시도를 하고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국엔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 달고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시외에서 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맞고 떨어진다면은 이후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시외에서 좀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여기까지도 충분히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 상향을 좀 했고요. 아직 재료의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종목 자체의 뭐 자리 자체도 그렇게 막 고점이 아니고 부담이 있는 뭐 욕심을 부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이런 히림 같은 종목 우리가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슈팅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또 히림을 공략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싶은데 네옴시티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오늘 히림 이후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노려볼 만한 슈팅 나올 만한 종목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맞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 자체가 이 네옴시티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테마가 있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자리도 제가 또 이제 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데 막 그렇게 눈이 낮지가 않습니다. 눈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의 그 높은 눈을 통과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참고하셔서 아직까지 어떤 종목이 또 숨겨진 뭐 네옴시티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은 좀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상한가 도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종목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고르는 편에 있어서만큼은 좀 까다로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 눈을 통과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바로 이주연 대표님의 이어서 진행되는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슈팅스탁이라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고 접속을 해주시면 바로 또 이 종목까지 받아가셔서 수익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상위권에 있는 전문가님들이니만큼 이 까다로운 눈으로 선별한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 골든마우스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1위 탈환하셔야죠. 네. 계속 이제 한 발 다 가면 자꾸 멀어지시는데 네. 한번 이제 한 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2발, 3발 갈 종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TYM이라는 종목이고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TYM 같은 경우에 이제 농슬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TYM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추이를 보시면 개인은 다 팔고 있거든요.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쌍그레 이제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TYM을 왜 제가 상한가 도전 종목을 갖고 왔냐 하면은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안보 문제가 상당히 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11월 달에 이제 흑해를 뭐 재봉쇄 한해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의 이제 슈퍼개미들 그리고 뭐 재벌인 빌 게이츠도 농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식량 대란이 올 것을 좀 더 이제 예측을 하고 미리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땅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트랙터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YM은 이제 계속해서 강달러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LG화학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된다면은 21년 영업이익이 이제 353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22년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제 363억입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벌었던 영업이익을 올해 1분기 만에 모두 다 벌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2분기만 보셔도 567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격만 변했을 뿐이에요. 뭐 TYM 같은 경우에도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밀렸다라고 막 가슴이 당연히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격만 낮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타이밍은 뭐냐?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치면은 기초 체력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기초 체력이 탄탄하다면은 결국 주가는 다시 내려왔더라도 다시금 상승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가격 전략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 미국의 큰 손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대란의 가치 수혜를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TYM 매수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주연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네옴시티 핵심 히림 수혜주를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잠깐 힌트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이버의 이 신사옥의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한 그런 숨겨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네옴시티 핵심 수혜주인데 네이버가 또 이제 그 원장관님과 같이 또 사우디 쪽으로 팀을 꾸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핵심 수혜주, 심지어 네옴시티까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엮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탁만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2시간 동안 달려온 지금 오늘 2부 쇼미더스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